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도중 역사쌤 조효셉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고려의 통치제도 내용입니다. 교과서는 86쪽에서 88쪽입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는 주로 연대기별 역사를 배웁니다. 시기 순서대로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이런 식이죠.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역사를 배우기도 하는데 주제별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고려의 정치사, 제도사, 문화사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주제별 역사가 제도사입니다. 각 시대마다 나타난 제도들을 시대별로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공부하는 방식이죠. 오늘은 고려 전기의 통치체제 정비, 즉 고려 전기의 제도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러분, 중앙정치제도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이 중앙정치제도에 그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습니다. 고려의 중앙정치는 2성 6부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의 3성 6부제를 수용한 결과죠. 당은 중서성, 문화성에서 정책을 입안, 심의한 후에 상서성과 6부를 통해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그럼 고려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2성 6부 이외에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막 붙어 있죠. 이게 당의 제도와 송의 제도를 적절히 섞어 만들다 보니까 나타난 특징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봅시다. 중서문화성은 고려중앙정치제도 중 최고 관서입니다. 이 중서문화성의 장을 문화시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국무총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중서문화성은 크게 제부와 낭사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제시는 제부에 근무하는 관료를 제신이라고 합니다. 이 제부에는 고위 관료들이, 낭사에는 하급 관료들이 근무합니다. 이건 일단 알아만 놓으세요. 두 번째로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기구입니다. 중추원도 마찬가지로 추밀과 승선으로 나뉘는데요. 고위 관료는 추밀에 근무하면서 군사 기밀을, 하급 관료는 승선에 근무하면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합니다. 추밀은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승선은 비서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회의기구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고위 관료들이 이곳에 모여서 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요 정책을 합의, 처리했기 때문인데요. 도병마사에서는 국방 문제를, 식목도감에서는 법이나 제도를 정하거나 법에 따른 시행규칙을 어떻게 정할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여기 모인 고위 관료들은 어디에 누구일까요? 옆에 나와있죠? 맞습니다. 중서문화성의 제부, 중추원의 추밀이 여기서 모여서 논의합니다. 이들을 앞글자를 따서 제추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더 문제. 이 고위 관료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당시 권력을 장악한 사회 지배층인 귀족이었을 겁니다. 정리해봅시다. 귀족 출신 고위 관료들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인 국방 문제, 입법 문제들을 자기들끼리 모여 회의를 통해 합의하고 처리했다는 건 고려의 정치가 누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두 기관은 고려가 귀족 중심의 국가임을 잘 보여줍니다. 상서성은 실무행정을 6부, 2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로 나누어 국가정책을 집행했습니다. 3사는 국가재정의 출납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요 시책들에 따라서 재정의 출납을 결정하고 이를 기록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어사대는 관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어사대가 조금 특별합니다. 중서문화상 낭사에 근무하는 간관이라는 관리들과 어사대를 합쳐서 대간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국왕을 비판하고 견제할 뿐만 아니라 관청이나 관료의 행위도 함께 감찰했습니다. 그래서 국왕과 귀족 사이에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업무들은 임시기관인 도감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땡땡도감, 땡땡도감 이렇게 많이 나올 텐데요. 들어놓으면 이후 고려를 배울 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지방행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솔하는 제도를 얘기하고 있죠. 전국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고려는 전국을 5도, 양계, 경기, 그리고 삼경 이렇게 나눴는데요. 5도는 일반 행정구역, 양계는 군사행정구역, 경기는
개경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 방위 지역으로 개경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수도인 개경과 서경, 동경을 삼경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5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 안찰사라는 관리가 파견돼서 그 아래 지방관들을 감독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군현 등을 설치한 다음에 군현을 기준으로 토지 및 인구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했죠. 군에는 수라는 지방관을, 현에는 령이라는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이때부터 지방에 파견된 지방관을 통틀어서 수령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령이 못 가는 깡촌마을도 있었습니다. 이런 곳을 속현이라고 했는데 이런 곳은 근처 주연에 속해 있으면서 그 지역의 향리들이 관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 듣는 향리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지방 호족들은 고려의 통치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중앙의 고위 관료가 되거나 지방에 남아서 향리가 되기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향리들은 지방관을 도와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했으며 지방관이 없는 속현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양계입니다.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으로 주로 북쪽 여진족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북계, 동쪽에서 넘어오는 왜구들을 주로 상대한 동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처럼 안찰사가 파견된 것이 아니라 병마사가 파견됐는데요. 병마사는 이곳의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고려에만 있는 굉장히 특수한 지역인데요.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반 군현에 거주하는 양인들에 비해서 여러 차별을 받았는데 특히 결혼과 이주가 제한되고요. 과거 응시가 금지됐습니다. 향부곡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은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유지를 추가로 경작해야 하는 추가적인 의무가 있었고요. 소는 주로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필요 물품들을 생산하여 공급했는데 도자기, 먹, 금, 소금, 철 등등을 생산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군사제도입니다. 군사제도는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중앙군은 2군 6위로 편성되어서 2군은 궁궐과 왕실의 호위, 6위는 개경과 국경지역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는데 2군, 응양군과 영호군 정도는 좀 들어놓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무신정변할 때 사려 볼 때 조금 유리해요. 2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고요. 6위는 좌우위, 신호위, 흥위 등이 주로 개경과 변방 수비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지방군은 크게 5도의 주현군, 양계의 주진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그 지역에 16세 이상 군역 의무를 가진 양인들이 복무했습니다. 그러면은 양계에 사는 사람들보다 5도에 살고 있는 양인들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쵸? 근데 주현군들은요, 지역의 수비와 공사에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대로 양계로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진군이 상비군, 그냥 항상 전쟁을 대비하는 위험한 곳이긴 했지만 주현군도 그것보다 못하겠지만 그것만큼 어려운 곳이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려의 교육제도와 과거제도에 대해서 할 텐데 이 고려의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는 고려 사회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